그녀는 그날 분명히 봤다. 비명을 삼킨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들던 공포,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꿈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했다. 낙준. 모든 기억이 지워졌는데 그 이름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 잊고 싶었던 그날의 무늬가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천국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억은 되살아나고 죄는 다시 피어오른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7화 예상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소미는 그날도 천국의 해변을 걷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삶은 조용했고 반복적이었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평화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평화는 늘 어딘가 불편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 언젠가 어디선가 만났던 누군가가 계속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그게 누구인지도 왜 그런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해변을 자주 찾았다. 백사장과 바다는 일관되게 아름다웠고 그곳엔 말없이 머물기 좋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 바다보다 먼저 그녀의 시선을 붙잡은 건 멀리서 다가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 남자. 그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는 붉고 푸른색이 섞인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그 무늬는 마치 모래 위에 색을 흩뿌리는 듯했고 소미는 그 셔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멈춰섰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낡은 창고의 어두운 벽면과 끈적이는 공기, 젖은 셔츠 자락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닿던 감촉이 스쳐갔다. 그리고 쨍그랑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파편이 쪼개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모래에 손을 짚었지만 바닥은 한없이 차갑게 느껴졌다. 천국의 해변에서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소미 괜찮아? 그의 목소리. 익숙한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눈을 들어 바라보자 그가 보였다. 낙준.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름.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바로 그 낙준이었다. 그 옷.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셔츠 그거 왜 입고 계세요? 낙준은 당황한 듯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하와이안 셔츠. 지상에서 근무하던 중 한 노인이 기증해준 셔츠였다. 딱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입은 옷은 아니었다. 그저 편해 보여서 입고 온 것뿐이었다. 이거 그냥 지상에서 얻은 옷인데 그거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그날 저를.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낙주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어떤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그녀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 그 사실은 낙준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낙준은 그날 바로 천국센터를 찾았다. 센터장과 마주 앉은 그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소미가 하와이안 셔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센터장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소미의 이름을 검색한 그의 태블릿엔 영혼 이력 데이터가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항목이 공란이었다.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센터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소미 씨는 원래 천국에 올 수 없었던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임사 체험 중이던 다른 영혼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에러 상태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미분류 상태에서의 유입이죠. 미분류라는 단어. 낙주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시스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즉 죽음 이후에도 방향을 결정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죽음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의한 결과였다는 말이었다. 그럼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한 경위나 시간대,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볼 때 특이한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센터장은 태블릿을 넘기며 또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지상에서의 실종자 목록, 그리고 실종자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 문장. 범인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였어요. 그는 낙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셔츠 어디서 받으셨다고 했죠? 지상에서 진명시 근처 노인에게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추적 가능하신가요? 낙준은 순간 셔츠를 받아들던 그날의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작은 웃음을 머금은 눈, 느릿한 말투, 그리고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삐져나온 피 묻은 손톱. 그 남자. 어쩌면 그가 바로. 낙준은 그날 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수첩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지상 근무를 할 때마다 틈틈이 메모를 남겼고 자신이 마주쳤던 특이한 사건들과 만났던 인물들, 불쾌하거나 미심쩍은 장면들을 하나하나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명시 폐가 골목 밤 11시경.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노인. 피 묻은 손톱 손가락 끝 미세한 화상 자국. 말투 조용함 웃음 지속. 불길함 감지. 추적 실패. 그때는 단순히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 노인이 소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한편 소미는 낙준과의 대화 이후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똑같은 좁은 창고에서 눈을 떴다. 창문은 닫혀있고 문은 잠겨있었으며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고 손목엔 붉은 줄이 선명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서 그 남자가 다가왔다. 늘 웃고 있었고 하와이안 셔츠의 무늬는 그 남자의 얼굴처럼 섬뜩했다. 그는 항상 천천히 다가왔고 그녀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지 못했다. 꿈은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끝났다. 칼끝이 목에 닿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천국의 침대에서 심장이 2배로 뛰는 상태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천국에서 숨을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날의 공포에 갇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센터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마을 동편 시장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낙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소미의 숙소 문을 두드렸다. 같이 가요. 소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천국시장은 평소처럼 평온했다. 나무 그늘 아래 어르신들이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종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낙준과 소미의 눈엔 그 모든 것이 배경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시장 끝자락 작은 목공예 품가게 앞에서 그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와이안 셔츠는 그날 꿈에서 본 무늬와 같았다. 붉은 꽃, 푸른 잎 그리고 미세하게 비틀어진 칼 모양의 무늬. 소미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도 그들을 알아본 듯 미소를 지었다.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소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당신이었죠. 소미는 입을 열었다. 그날 날 죽이려 했던 사람. 남자의 눈에 일순간 흔들림이 지나갔지만 곧 웃음으로 덮였다. 기억이 돌아왔나 보군요. 기억이란 건 참으로 성가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소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듯 잡고 물었다. 내가 당신한테 뭐라도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천천히 천국의 햇살을 가렸다. 그 순간 천국은 너무도 조용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소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뿜는 기이한 고요함 속엔 도저히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공포와 기만이 숨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소미는 다시 묻는다. 제 기억 속에서 당신은 항상 조용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속삭였죠. 너무 많이 알아버렸구나. 그 말은 그녀가 꿈에서 꾸었던 마지막 장면 속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는 마치 들킨 아이처럼 멈칫했지만 곧 태연히 고개를 돌려 목공의 선반의 조각칼을 손에 쥐었다. 그걸 기억해냈단 말인가. 내가 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소미의 숨이 가빠졌다. 낙주는 그녀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이봐요, 지금 여긴 천국입니다. 여기서까지 누굴 해치겠다는 건가요? 그 남자는 칼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치다니요. 그런 짓은 지상에서나 하는 거죠. 그는 웃으며 손을 펼쳐 보였다. 보세요, 여기선 아무도 상처 입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은 다르죠. 기억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소미는 천천히 낙준 뒤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단지 내가 그 명단의 마지막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그걸 경찰에 말하려고 했죠. 당신은 그걸 알고 날.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진실은 눈빛 하나로 전달되었다. 그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이곳에선 다들 잊고 살아가는데 왜 당신만 그걸 되살리려고 합니까? 당신만은 잊으면 안 되니까요. 소미는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 있어선 안 돼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 순간 천국의 하늘이 한순간 어두워졌고 기온이 몇 도 낮아진 듯 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센터장이 급히 도착해 주변을 정리했고 남자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소미를 보며 중얼거렸다. 다음은 기억을 지우지 못한 자가 겪는 벌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천국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이후 낙주는 센터장과 함께 해당 남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영혼 이력 없음, 생전 정보 없음, 심지어 존재한 흔적조차 없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센터장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당황했다. 이곳엔 기록이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천국에서는요. 그럼 그는 어디서 온 겁니까? 낙준의 물음에 센터장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옥과 천국 사이 시스템에서 이탈된 망령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첩된 의식체. 심판받지 못한 채 기억만으로 유령처럼 존재하는 이들 중 하나죠. 그런 존재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말은 이곳 천국 내부의 누군가 망령의 출입을 방조하고 있거나 시스템 그 자체가 뚫렸다는 뜻이었다. 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여겨졌다. 모든 영혼은 입장 시 자동 분류되고 생전 이력은 태블릿에 저장되며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고리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봉인한다. 그러나 지금 그 시스템 안에서 이름 없는 남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기록이 없고 정체가 없고 목적이 불분명한 자. 그는 낙준과 소미 앞에 나타났고 분명히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 센터장은 그를 망령이라 불렀다. 지옥에도 천국에도 속하지 못한 자, 기억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일종의 의식잔재. 하지만 그가 이곳에 있다는 건 누군가 그를 들여보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낙준의 뇌리를 스친 것은 바로 센터장 자신이었다. 센터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선 당신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등록도 없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센터장은 짧은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곳은 생각보다 그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천국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만큼이나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점은 때때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센터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영혼이 나타났고 한 여성이 그의 존재를 기억해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봉인해버렸어요. 그 여성이 혹시 소미? 아니요. 그녀는 다른 이름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소미 씨와 매우 닮았습니다. 센터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낙주는 깨달았다. 센터장 역시 과거에 한 번 망령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선 해숙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천국 생활은 단정했고 언제나 웃으며 주변을 돌보았고 소소한 정을 베풀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요 며칠 사이 그녀는 자꾸만 자신이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리고 방금 전 그녀의 문패가 흐릿해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 처음엔 햇빛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글자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나?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소미였다. 해숙 언니 혹시 예전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거나 사라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온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꿈을 꿔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소미는 숨을 삼켰다. 언니, 그 목소리 혹시 아이예요? 엄마 하면서 부르는 아이? 해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응, 어떻게 알았니? 소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지금 이 천국이라는 공간이 완벽한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죄 그리고 애틋함이 뒤엉킨 미로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소미는 그날 밤 해숙과 나눈 대화 이후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해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 부름이 해숙에게도 자신에게도 그 무엇보다 강력한 현실의 자극이었다. 소미는 알 수 있었다. 이 천국이라는 공간은 이들을 진정으로 편히 쉬게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기억의 가장 끈질긴 조각이 머무는 곳이었고 그 기억은 숨기고 피하고 잊으려 해도 결국엔 얼굴을 드러내고야 마는 괴물이었다. 다음날 아침 소미는 천국의 호수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 위엔 아이의 그림처럼 서툰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정혜인. 그 이름은 오래전 지상에서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소미는 고개를 들었다. 해숙이 그녀 옆에 와서 앉았다. 그 아이, 내 아들일 수도 있을까? 그 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슬픈 추측이었다. 기억을 잃은 엄마, 죽은 줄 알았던 아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던 영혼. 소미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지금 각자의 기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센터장의 사무실로 낙준이 호출됐다. 센터장은 그에게 조용히 태블릿을 건넸다. 거기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보 개방 요청 수락됨. 마이너스 대상 낙준. 마이너스 내용 지상 구조 기록 과거 실종자 리스트 해당 구조 대상의 생전 이력. 그 리스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낙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솜 1993년생 진명시 실종자 생전 구조 대상 확인됨. 마이너스 상태 사망 판정 지연 의식 활동 유지 중. 마이너스 최종 뇌파 기록 낙준 구조 직후 반응 확인. 마이너스 천국 이송경위 임사 상태 중 우발 유입. 즉 소미는 그날 낙준에게 구조된 바로 그 여자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가 왜 낙준의 이름만 기억했는지, 왜 셔츠 하나에 그토록 큰 반응을 보였는지. 그녀는 죽음 직전까지 간 기억 속에서도 단 하나 자신을 품에 안고 어둠에서 꺼내준 그 사람만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낙준은 해변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소미가 있었다. 마치 이끌리듯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걸어왔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그날 기억나요? 소미는 천천히 말했다. 어두웠고 무서웠고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절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온기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낙준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게 나였어. 널 구조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낙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이 마주한 기억은 죽음보다 깊었고 사랑보다 간절했으며 진실보다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피하지 않기로 한순간 비로소 천국의 하늘은 하루 종일 내리던 안개를 걷어냈다. 7화는 그렇게 끝난다. 기억은 되찾았고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억 속 죄는 용서받지 않았고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해숙의 과거 역시 아직 침묵 중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틈, 그 틈으로 스며든 또 다른 존재가 천천히 다음 타겟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드라마의 스토리들을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